당선 후에 이 대표의 재판 중지 여부와 관련해서 대법원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대통령 취임 전 기소 사건 재판이 정지되는지 헌법, 법률학자 사이에서도 견해가 일치되지 않는다. 이건 담당 재판부가 판단해야 할 몫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후보이고 그 사법 리스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그 과정들은 추후에 재판부가 판단해서 재판을 진행할지 아니면 재판을 중단할지 판단을 하게 된다. 대법원이 즉각적으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다른 해당 재판부가 판단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즉슨 재판이 중단된다는 취지보다는 재판은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더 강한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들도 뒤따르고 있는 어제 대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김상희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게 재판이 돼야 된다 이런 취지로 저는 보이진 않고요. 헌법에 보면은 그 재판은 독립된 재판부가 독립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독립된 재판부들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라는 차원에서 해당 재판부가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저는 읽혔고요. 어쨌든 이러한 논란과 관련해 가지고 정치와 사법의 경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법부가 재판을 통해 가지고 선거에 개입하는 것도 큰 문제고 입법부가 사법의 견제가 아니라 과도한 입법을 통해서 사법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공론의 장에서 토론을 통해서 그 경계에 선을 긋는 작업을 해야지 특정 세력이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기본적으로 대법관 100명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대법관 100명을 한 정권이 임명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지금 9명 빼고는 그러면 91명을 한 정권이 이제 임명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91명의 성향이 14명입니다. 아니 지금 14명인데 빼면은 그러면은 86명. 죄송합니다. 86명을 임명하게 되잖아요. 그럼 86명의 성향이 정권에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정권뿐만 아니라 정권이 바뀌어서 그 다음 정권이 와도 이거는 권위주의 정권화 될 수 있는 차베스식이라는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 그럴 위험성이 너무 큽니다. 만약에 100명으로 늘리고 싶어도 이걸 순차적으로 해가지고 정권별로 일정 정도 분할이 되도록 한다면 모르겠으나 한 정권에서 그렇게 다수의 대법관을 임명해가지고 어떤 정권과의 동조화를 시키겠다. 이거는 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이 100명으로 늘어나는 건 사실상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진짜 100명으로 늘어난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어쨌든 어제 대법원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는 재판, 지금 현재 중단되어 있긴 합니다만 추후에 재개가 될지 아니면 여전히 중단된 상태로 계속 쭉 가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대법원은 담당 재판부가 판단해야 된다라고 어제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일단 지난번에 고등법원이 그 기일을 대선 이후로 지정할 때부터 재판은 계속할 것이다라는 의지를 일정 부분 반영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6월 3일 대선이 있는데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은 유력 후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18일로 다시 공판 기일을 잡겠다라고 한 것 자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본인 재판부는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보고요. 저는 이 대법관 그 증언과 관련해서는 왜 자꾸 민주당은 우리나라 그 전 세계 UN 가입 국가가 193개국이에요. 그 가운데 왜 베네수엘라만 그렇게 따라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베네수엘라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했던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2019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만들 때 베네수엘라형 모델로 가면 뭐 이런 부작용이 있다고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지금 대법관 늘리는 것도요. 차베스 정권 때 차베스 본인에게 유리한 대법관을 32명까지 늘렸습니다. 그리고 포퓰리즘 정책 대표적이죠. 지금 지역화폐를 비롯해서 기본소득 이런 얘기
베네수엘라에서 다 하다가 결국엔 실패해갖고 베네수엘라가 전 국민 강제 다이어트까지 하게 된 그런 현상들을 목도하면서 왜 베네수엘라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들을 가져다가 네. 이렇게 도입하려고 하는지 진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